네, 오늘의 진수입니다. 코스피가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 발언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3천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동안에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3% 넘게 상승하면서 3,099.69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936.21포인트에 마감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저희가 붉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네, 하루는 급락, 하루는 이렇게 폭등, 정말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주식시장도 좋지만 또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한 주에 한 번만 출연하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흐름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굉장히 알차게 강의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으시는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 강의를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저희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찍고 입장 바로 하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그 선물 옵션에 관련된 강의까지 무료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가운데 그림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빠르게 입장하셔서 시청권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제가 지금 팍스TV 강의를 한 지가 이제 딱 오늘까지 2달입니다. 2달 동안 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상승했던 날 방송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웃고 있죠. 상승했으니까요. 매일 하락을 했었는데 뭐 저야 선물 옵션을 하니까 풋옵션과 선물 매도로 수익을 냅니다만 증시를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울 만한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1월 첫 번째, 그리고 1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했던 것들을 다시 보기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월 달 한 달은 조정장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미국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생각은 2월 한 달 조금 길어지면 한 3월 초 중순까지는 조정장, 그리고 나서 3월 중반부부터 4월까지는 상승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1월 초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근데 뭐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완전한 상승으로의 전환이냐 아니면 어저께 과매도에 관한 단순 반등이냐가 사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좀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 새벽까지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 어제 너무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자료를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폭등해버려서 이 자료가 쓸모가 없어졌네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그냥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급락일 경우에 우리가 시황을 진단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장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세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황 진단, 두 번째는 선물 옵션에서 어떤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식에 관해서 여러분 제가 계속 제시하고 있는 주도 섹터들 ETF 있잖아요. 종목을 다 살피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섹터들의 차트를 통해서 지금 장이 어떤 놈이 제일 세고 어떤 형식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내려간다면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별로 한 15분가량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더 안내해 드리면 지금 우리 그 노란톡 단톡방에 여러분 오늘 지금 방송하는 동안에 입장을 좀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톡방이 아니라
장중에 어제 하락할 때는 절대로 상방 보지 마라, 대형주 사지 마라, 주식 사지 마라예요. 그래서 계속 인버스 사셔라 이러면서 계속 장이 하락하는 수익을 냈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상방을 이야기해서 주도주 섹터에서 저는 반도차, 자동차,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이익을 내는 구간들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물에 관한 그리고 어디서 잡아서 어디서 털어야 되는지 어디쯤에서 일부 팔고 어디서 눌림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실제 주식을 하는 분들께는 대형주와 지수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 여러분 오늘 오시게 되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선물 옵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자료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자료가 PPT 40페이지 좀 넘어가거든요. 아마 강의하시는 분 중에 자료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지금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공부 자료로. 그럼 여러분이 방송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이 작게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래서 자료들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방송 끝나고 9시 50분 끝나면 자료를 바로 올려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일부터 주말까지 여러분 선물 옵션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톡방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2시간 동안 주말에 강의를 해서 녹화놓은 게 있어요. 선물의 개념부터 어떻게 선물이 올라갈 때는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승, 하락, 변동성 패턴은 어떻게 구분해 가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주문창 쓰는 법까지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한 2시간이지만 꼭 알아야 될 핵심 키워드만 좀 짚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는 링크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준비한 강의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건 어저께 새벽에 준비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시장의 지수대를 종합주가지수가 아닌 선물지수로 저는 환산할게요. 다른 분들 종합주가지수 많이 하시잖아요. 전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이니까 선물지수로 시황을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0월 30날에 시장은 10월 30날에 301.10을 저점을 찍습니다. 이 자리가 이번 상승의 출발점 최저점이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얘가 12월 중순경에 눌림목을 한번 줘요. 이게 두 번째 꼭지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얘가 448.10이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눌릴 때 얼마 찍었냐면 400.30이에요. 종합주가지수로 치면은 2,967이었나요? 아마 그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저점을 찍게 돼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얘가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1차 상승이에요. 1차 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 횡보를 해주고요. 2차 상승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 올라가는 기간만큼 횡보의 기간도 보통 만들어져요. 자 보실까요? 얘가 여기서부터 쭉 강하게 올라오고 15거래일 동안 기간 조정 횡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 패턴이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 둘, 세 번의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는데 그럼 얘가 상승이 깨졌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얘가 저는 지수의 조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세장에서의 조정이면 고점 대비 10%에서 한 13, 15% 보통은 10%를 잘 안 깹니다. 고점 대비 정말 강세장에서는 10에서 양보하면 13, 15%까지 빠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완전 강세장이 아니라 그래도 견조하긴 하지만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 20%, 25%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15%가 무너지면 고점에서 15%가 무너지면 시장은 약세라기보다는 강세가 좀 과열된 그 열기가 좀 식었다. 그리고 아직 안정권이긴 하지만 시장이 상당 기간 조정과 변동을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점에서 25%가 깨지잖아요. 그럼 얘는 보통 한 반토막 정도, 한 50%, 60% 지점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한 20년치를 살피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상승장이 계속 유지되는 조건에 우리가 눌림목의 한계와 그리고 얘가 망가지는 조건의 한계를 오늘 좀 제가 살펴드릴까 싶습니다. 패턴을 먼저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해서 박스의 수렴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수렴대를
지난주에 제가 돌파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제가 강의 때 일봉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를 올라탔을 때 양봉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처럼 수렴이 이렇게 해서 무너질 때 이렇게 돌파될 때 장대 양봉, 양봉의 길이가 이렇게 세워져야 이게 올라가는 건데 얘는 이틀 만에 명절 끝나고 나서 이틀간 올랐다가 상당히 급등을 했지만 윗골이 되게 길게 무너졌다. 그래서 얘는 추세 상승이 되기는 좀 어렵고 조정과 아직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근데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지만 장중에는 하루 진폭이 선물 기준 10포인트 이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시장이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종가 기준에 오늘 이 양봉이 보이지 않은 선에서의 종가 기준의 모습으로는 추세대를 이미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는 요 저가를 만약에 저가가 이탈이 된다면 시장은 가격 조정을 상당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자, 그래서 제가 주봉을 가지고 재단을 좀 해봤어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194.7 이게 코로나로 인한 작년 3월의 최저점이에요. 그리고 얘가 올라오면서 박스를 형성하는데 이 박스 상단이 33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얘가 이 추세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보통 여러분 수렴대의 목표치를 계산하는 법을 아십니까? 수렴대는요. 수렴을 계산했던 이 가격에서 요 범위값만큼 통상 더 올라가요. 근데 얘는 초과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더냐면 이 폭만큼 한 폭 그리고 두 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폭을 대략 얼마 정도 계산할 수 있냐면 선물 지수로 대략 485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따가 제가 계산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한번 이제 꺾이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려면 최소한 이 윗단의 3차 시기에 한 번의 상승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 상승 시기가 저는 빠르면 올 봄이고 늦어도 올 여름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망가졌느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얘기가 어저께 자료를 준비했던 건데 오늘 폭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월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선물의 월봉입니다. 보시게 되면 얘가 2018년도 꼭지가 얼마냐면 340.30 정도 되거든요. 340이었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가 194.70이에요. 대충 산수를 해보게 되면 145p 정도가 됩니다. 선물로. 그죠? 2년 전에 2018년 꼭지부터 2020년도 여기 초반에 요 꼭지까지 약 2년가량의 시간 동안에 꼭지가 약 145 정도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얘 박스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45예요. 그러면 보통 얘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얘가 이걸 넘잖아요. 그럼 얼마에 가게 되냐면 윗단으로 이만큼 가요. 그러면 대충 340에다 더하기 저 산수 한번 해볼게요. 340 더하기 145 정도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85에 근거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아직 시장은 갈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종합주가 수요는 한 3,700에서 4,000포인트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갈 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 일봉입니다. 다우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던 놈이 수렴대를 돌파하면서 박스권 그런데 여기 저가를 깼다가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소멸하는 양봉이 나오고요.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돌파되는데 이 위에서 다우가 일봉입니다. 놀고 있지만 엊그제 저가가 정확히 추세대 하단을 찍고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양봉이 이만큼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다우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직은 얘가 이 저점을 깬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조정이 먼저 좀 제법 깊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 기간 조정의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더해지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주봉을 보셔도 추세대를 돌파한 가격에서 얘는 버티고 있네요. 그러면 주봉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상승 중 눌림 조정이지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이지 망가지기 위한 하락은 아니다라고 저는 크게 보는 긴 장기 시황은 중장기 시황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이 수렴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그 계산법으로 한번 보실래요? 얘는 저가가 18,000포인트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맥점이 31,000 정도가 되네요.
그럼 산수 한번 해볼까요? 얘 빼면 얼마죠? 13,000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를 올라간다 그러면 플러스 13,000을 만약에 계산하시잖아요. 그럼 미국 지수 대략 얼마 될까요? 저 욕먹을 것 같은데요. 45,000포인트. 욕먹을 것 같은데요. 예, 중장기로 봤을 때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직 시장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국장이 유독 많이 올라서 다른 장들이 좀 저기 조정할 때마다 우리가 좀 낙폭이 커요. 대만보다 일본보다 중국보다 지금 요 최근에 한 달 반 두 달의 조정이 우리가 좀 큽니다. 예, 진폭들이 왜 많이 올랐으니까 두들겨 맞는 게 산이 높으니까 골도 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망가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1, 2분 안에 빠르게 시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상승 중 조정은 통상 고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10%, 15% 정도 조정을 눌림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정 아니에요. 아셨죠? 눌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전의 고점에서 15%가 넘어간다면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단기 추세의 꺾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도 성격이 중요한데 이번에 주도주 섹터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면 망가지는 놈인지 아직 살아있는 놈인지 점검이 되실 거예요. 제가 3부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시를 하나 들어놨어요. 선물 448.10 기준으로 10%짜리가 403.30입니다. 근데 저가가 얼마냐면 400.3이에요. 그럼 10% 살짝 뭐 0. 몇 프로 정도 깬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아직 10% 조정권 안에 있으니까 상승 중의 조정이지 망가진 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얘가 무너진다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15% 지점이 380.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종지수는 한 2,700 될라나요?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강세장의 유지고 상승 중에 기간 조정 플러스 알파 가격이 조금 받는다 정도예요.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 밑에 20%와 25% 지점까지 간다고 한다면 기간 플러스 가격 조정에다가 중기 박스로 보셔서 시간을 좀 상당 기간 끌 가능성이 높아져요. 단기간에 못 올라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 돼야 다시 박스를 돌파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30% 지점 밑으로 꺾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은 하락 전환이 확정되는 거고 한 40%에서 5, 60%까지도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끝물이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15% 지점입니다. 그래서 10% 안에서 찍고 오늘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현재 기준은 없다. 자, 시황은요, 여러분. 시황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황은 방향성이냐, 상승 하락이냐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시황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딜 기준으로 오르냐 내리냐 이것이 시황이고 거기에 그냥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자, 빨간 기 들어, 파란 기 들어, 100개 올리고 1000개 올리고 이거는 그냥 신호등이에요. 거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는 시황이라는 걸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느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제가 시황은 422 선물 기준이다. 얘 위에서 놀아야만 1차 425, 2차 432까지 올라가는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시황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짜리입니다. 아래서 놀게 되면은 이번 주에 1차 415와 2차 410까지 가게 되는데 이 자리가 망가지면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수가 하락할 때 우리는 뭘로 수익 냅니까? 선물의 경우는 매도 그리고 풋옵션 매수 그다음에 인버스라는 걸 사게 되면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 날 수 있거든요. 이따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상승할 땐 여러분 잘 아시죠?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사시면 되고 콜옵션과 선물 매수를 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요번 꼭지 마치겠습니다. 자, 선물옵션은 방향성 상품이에요. 따라서 상승과 하락의 경우 모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제같이 마치 지구가 망할 것 같이 폭락하던 날 왜 이렇게 빠지는지도 모를 만큼 중국이 빠지니까 덩달아 빠지고 이유 없이 빠지고 속도가 가속도 붙으면서 마치 추세가 끝난 것처럼 망가진 이런 날들 여러분 당하시기만 할래요? 아니면 손해만 보실래요? 주식 계좌 손절해 마라 손절해 마라 어제 손절하고 오늘 급등하면 멘붕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장중 매매는요 올라갈 수만 있는 종목을 여러분 주식은 골라야 됩니다. 선물은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 선물 매수하시면 수익 납니다. 어제처럼 내려갈 때는 선물 매도만 가지고 풋옵션만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기준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고요. 어떤 분이 이러세요. 여기 뭐 오셔서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이 얘기들 하세요. 시황이 어떠고 저쩌고 어떠고 저쩌고. 근데요, 이렇게 예측하는 영역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측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전에 올랐어요. 그럼 제가 오른다고 했으면 맞은 거잖아요. 근데 11시 넘어서 장이 빠져서 급락합니다. 그럼 저는 나쁜 놈 되고 죽일 놈 돼요. 왜요? 분명히 저는 오전에 오른 거 맞췄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건 몰랐던 거죠. 자,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장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 돈 갖고 장난할 수 있나요? 매우 아파요. 손실 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건데 그 기준점대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내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유연함이라는 게 가장 최선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세 무관, 방향성, 상방, 하방 무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꼭지에서 뵐게요. 네, 첫 번째 강의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와 같은 강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3일까지 시청하실 수 있는 저희가 강의 시청권을 노란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손쉽게 최고의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세우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장자방 저희 프로그램명과 전문가님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채팅방이 너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으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시청권까지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옵션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오늘 실전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이걸 페이지를 넣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선물 옵션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라고 물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되던 가격이 붕괴되면, 지지가가 붕괴되면 하락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지지가 이탈, 붕괴 시에 추격해서 매도한다. 추격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붕괴를 확인하고 매도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해서 매도하면 더 올라가면 공매도 쳤다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꺾이고 장이 내려가서 무너지는 걸 확인하면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월 19일 날 제가 저희 여러분 지금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세요 했잖아요. 아침마다 시황을 이렇게 올려요. 오늘 제 강의 처음 보시는 분들 또 기존에 보셨던 분들 한번 보실까요? 이날 뭐라고 썼냐면 보시면 19일 날 오전 8시 44분에 제가 올린 톡입니다. 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오늘 기준가는 417.50인데요. 상방을 올라가게 되면 20에서 22.50까지 볼 거예요. 근데 여기 20을 안착하게 되면은 시장은 상승을 올라가는 신호탄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급락세가 소멸시키려면 이 가격이 회복돼야 하는 가격이니까 만약 오전 시장이 반등한다면 매수를 먼저 보세요. 반대로 17.50이 붕괴되게 되면 시장은 계속 하락입니다. 자, 보세요. 19일 지난주 금요일 날 올린 시황이에요. 제가 드리는 시황은 계속 연결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1차 15, 2차 12까지 열게 되는데 12를 붕괴하면 저는 어디까지 보게 되냐면 추세로 1차 408. 자, 어저께 저가 얼마였죠? 406대였죠? 407 살짝 깨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주일 후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최대 400까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400은 직전 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는데 제가 시황의 실제 어땠죠? 오전에 9시 50분경에 시장 반등할 때 420 안착에 성공해야만 하락세가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고점은 419.70이었어요. 아직은 하락 중에 반등 시도일 뿐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멘트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오전에 올라가서 이날 상승했거든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땠어요? 아직 상승이 아니래요. 왜요? 무너지면. 자, 그러면서 현재 시장은 17에서 19.70의 박스권이라서 하단이 붕괴되는 순간 장은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10시 27분에 뭐라고 톡방에 올려놨냐면 기준가 17.50 붕괴 매도 17 초반에서 1차 청산.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 톡방 들어오실래요? 마실래요? 이런 거 장이 빠질 때 올라갈 때 여러분 이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오케이?
예, 이게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아침에 시황은 이미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가격 기준인지 아실 수 있어요. 미리. 그리고 실제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톡방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시황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제부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5가 깨지면서 출발임을 말씀드렸고 19자리 붕괴는 강한 하방의 신호타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오늘 이미 많이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으악!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하락이 더 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물 기준 어디까지? 10시 46분에 뭐라고 실시간 톡을 했냐면 406에서 400까지 1차 하락입니다. 자 어저께 406대 봤잖아요. 그죠? 이걸 일주일 전에 얘기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흐름이었는지 이날 보세요. 자 이날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아랫꼬리 길게 달고 양봉이 서요. 근데 이때 저는 미리 시장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를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이게 아침부터 보세요. 아침에 저는 여기가 417이 기준이에요. 요 선이 417입니다. 417. 자, 얘가 지준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봤던 건 아까 얼마 올라가야지 상방 돌아선다 그랬죠? 420이었어요. 근데 이 고가가 얼마냐면 419.70이에요. 못 넘었죠. 그래서 아까 톡방에 제가 10시 좀 넘어서 420 못 넘었고요. 19.70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돌아선 건 아니고요. 하락 중 반등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오전에 여기서 잡아서 여기 일단 청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10시 넘어서 시장이 17을 깨기 시작합니다. 저는 17.50에 선물 매도를 진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여기서부터 진입해가지고 제가 여기 10시 한 반경해가지고 17.50에 매도해서 15에서 1차 청산했다라고 톡방에 올려놨던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디 갔지?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예, 10시 27분이에요. 보이세요? 17.50 붕괴 매도해서 15 초반에서 1차 청산. 이해되셔요? 오케이. 예, 10시 27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차트 보세요. 여기서 저는 요만큼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요 15가 붕괴되는 순간부터 시장은 410대까지 그대로 급락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청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톡방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반등할지 올라갈지 알 수 없어서 기다렸다가 12.50짜리 회복에서부터 매수 잡아서 17에 털었다고 제가 톡방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회원님들이 와 그랬거든요. 근데 더 많이 올라갔죠? 이거 제 몫이 아니에요. 제가 견딜 수 없어서 팔았으니까. 오케이? 이런 이야기들. 자, 근데 여러분 5분 차트로 보세요. 선물 5분 봉인데요. 올랐다가 지지를 실패하고 붕괴하고 지키고 올라가서 한 단계 레벨업 횡보하다가 추가 상승하네요. 자, 이걸 선물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 오늘 톡방에 오신 분들, 저희 톡방에 참여하시는 식구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린다 그랬어.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설명드릴게요. 봅시다. 자, 핵심은 옵션에 있어요. 옵션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아침에 시장이 올라갈 때 저는 어떻게 매수를 417에서 할 수 있었냐면 4.85 이게 콜옵션의 지지가예요. 그래서 얘는 반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상승 전환되려면 이 위까지 가져야 되는데 가다가 밀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짧게 청산하고 다시 눌리게 되면 이게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였나요? 한번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드린 적이 있어요.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전봇대마다 나무마다 항상 다리 들고 쉬하는 거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내가 냄새 맡고 가기 위함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수를 얘기하다 왜 지지저항가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냐면 지수라는 게 희한한 게요. 내가 올라가려면 올라가서 어딘가 영역 표시를 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럼 무너져도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이 가격을 돌파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마치 강아지가 오줌 싸고 영역 표시하는 것처럼 이게 지지가와 저항가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다시 말해서 얘가 올라갈 때 만약 오전 상승의 이 윗자리를 한 티라도 이게 저항이에요. 이게 지지니까. 그러면 저항을 하나라도 넘고서 눌리면 얘가 내려올 때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올라갈 때 나는 저기까지 갈 거야라 영역 표시했잖아요. 이게 지지와 저항의 논리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사서 요 위까지 올라가요. 근데 얘가 어중간한 자리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 근데 이 가격이 확실한 저항이 되는 가격을 돌파했다 내려온다면 얘는 상승의 에너지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사게 되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주식에서 여러분 힘이 없이 이 밑에서 흘러내리는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는 매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힘이 센 놈들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조정받을 때 사면 되게 탄력 있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안 깼다면은 훨씬 힘이 높았다라는 걸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같은 논리예요. 이해하실까요? 예, 저는 외우는 거 없어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가 무너질 때 417이 무너지는 가격이 얘가 콜옵션 4.85예요. 자, 그럼 얘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415에서 1차 청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죠? 옵션 가격 4.85 깨지면 다음 목표가가 4.15가 돼요. 여기가 마디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폭의 추세라고 합니다. 톡방에 대답해 볼까요? 뭐라고요? 한 폭의 추세. 즉 지지가에서 저항가까지 그 목표를 한 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매매할 때는 지지가에서 출발하면 저항가까지, 저항가에서 출발하면 지지가까지 이 한 단계를 먹는 것이 트레이딩의 목표가입니다. 그게 보통 선물 기준으로 한 2포인트에서 한 2.5포인트쯤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내가 하루에 10포인트를 움직이니까 다 먹을 수 있어. 종합주가에서 오늘 100포인트 올랐죠. 100포인트 다 먹을 수 있어.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못 먹어요. 한 20포인트, 30포인트 먹고 또 털어먹고 넘어가네? 그럼 또 잡아서 또 가져가고 이런 매매가 트레이딩, 장중 트레이더에게는 맞는 것이고 추세를 하는 사람 입장은 통으로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장중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회사의 가치, 시장의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견뎌서 먹는 인베스터가 될 거냐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풋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제가 잠깐 지우고 좀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콜옵션이 지지가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요. 선물이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풋옵션이 여기 저항을 맞죠. 옵션 가격을 활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풋이 저항을 맞고 콜옵션이 지지가에서 버틴다. 그럼 선물은 반등하겠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콜옵션이 만약에 무너져요. 이렇게. 근데 이때 풋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저항이 됐던 가격을 돌파하지요. 이때부터 우리는 풋옵션 매수와 선물 매도 하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옵션의 개념 모르시는 분에 서 참고 설명드리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올라가요. 시장이 내려가면 풋옵션이 올라가요. 다시 말해 시장이 하락할 때 옵션은 풋옵션을 사게 되면은 이만큼의 수익이 나요. 이해되실까요? 예. 근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콜옵션을 샀을 때 이만큼이 수익이 나요.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면 콜은 올라가지만 풋은 죽게 돼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면 풋옵션이 상승하고 시세가 나고 콜옵션은 죽게 돼 있어요. 개념 이해되셨나요? 옵션 모르는 분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콜옵션이 올라갈 때 풋옵션은 여기 저항 맞고 죽잖아요. 근데 얘가 콜옵션이 다시 내려와서 4.85 지지가가 깨지는 순간 풋옵션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놈이 살아나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장을 하방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멘트를 드려요. 자, 풋옵션 3.50짜리 돌파됩니다. 자, 풋 따라갑니다. 선물 하방으로 매도합니다. 지수 빠집니다. 하방으로 공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돌파될 때 1차 목표가 어디입니까? 한 단계예요. 여기 한 폭. 그러면 4.22에서 절반을 청산합니다. 3.5에서 4.22이면 약 70득 정도 이득이거든요. 적지 않은 수익이에요. 10개만 잡으셔도 돈 얼마인지 대충 계산해 보시면 한 160, 70만 원 됩니다. 오케이?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개면 1,600, 700만 원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수가 그 다음에 얘를 넘었네요. 한 번 더 따라가요. 여기. 그리고 우리 쉬는 거예요. 가만히 관망하다가 다시 가격이 넘길 때 또 따라가서 청산하고 끝냅니다. 자, 근데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폭과 내려갈 수 있는 폭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세가 여기서 한 폭, 두 폭, 세 폭 정도 움직이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많이 꺾여요. 이해하실까요? 제가 말하는 옵션의 지지가 저항가 논리라는 게 요즘에는 진폭이 커져서 뭐 6P, 8P, 10P, 15P 엄청난 진폭을 갑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3P에서 6P 정도가 일반적인 진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예전에는 두 폭에서 세 폭 정도 가면 반대 방향의 변곡이 보통 들어왔어요. 근데 요새는 저게 네 폭, 다섯 폭도 가요. 그래서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온라인 강의 오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이 이번에는 상승 구간에서는 어떻게 수익이 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그랬죠. 자, 상승을 하는 건 아까처럼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 저항을 뚫을 때 돌파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2월 24일 수요일장이에요. 수요일장. 하락조정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저께 아팠던 날이거든요.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 아팠던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여기 저가를 다 깨버렸어요. 어저께 장중에 종가로. 그러면 저 저가, 직전 저가가 깨지면 하락 추세가 뭡니까 여러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직전 저가를 깨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저건 뭐예요? 하락 추세 확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반등을 논하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여기 있던 요 저가를 회복하는 순간부터 매수 보는 거지 내려온다고 계속 물타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좀 기억하세요. 그래야 오늘 갭상승하고 제가 매수한 걸 이야기할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5분봉입니다. 어제를 보시면 시초가의 저항을 맞고 죽어요. 그리고 지지가 찍고 올라와요. 하나, 둘, 세 폭이 올라오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진폭이 웬만하면 3단계 정도 가게 되면은 되밀림, 되반등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죠? 시장이라는 게 일정한 진폭의 규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기준을 한번 보실게요. 어제 제가 봤던 기준은 415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15가 올라갈 때는 못했어요. 그리고 15가 깨지면서 매도를 해가지고 아랫단계 12.50 라인에서 청산.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깨서 오전만 해도 시장 조정했다가 다시 반등하겠구나, 급락하진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오전에 판단은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못했던 거는 얘가 진짜 상승인지 하락 중 반등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다시 15자리를 회복하면서 저는 매수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1차 공략 포인트 얼마? 1단계 목표가 거기가 어디냐면 17.50이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목표가가 제가 톡방에도 써놨는데 얼마였냐면 419.50에서 420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호가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고가가 얼마냐면 19.80이에요. 자,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 톡방에다 써놨던 글을 제시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딜 넘어야 상방이라고요? 420 회복하는 종가입니다. 근데 얘가 고가가 19.8이에요. 회복했나요? 못했죠? 그러면 얘는 하락 중 반등이에요? 상승 확정이에요? 하락 중 반등인 거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수익이 이만큼 났기 때문에 오전에 그만했어요. 통상 저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시세가 끝나면 그걸로 매매를 종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오후장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오전보다는 승률이 많이 떨어져요. 오전이 한 80% 90% 승률이라면 오후에 가면 한 반으로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좌의 수익을 지키는 실전 매매는 오전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오전 매매 끝나고 톡방 우리 식구들하고 수다 떨고 시장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옵션으로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여기 올라가는 건 그냥 놓쳤어요. 이날 기준이 6.10 콜옵션이었는데 6.1이 깨지면서부터 매도를 했던 거죠. 자, 선물로 보면 아까 기억나죠? 415 깨지면서 매도했다는 거. 오케이?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무너지면서 갔는데 이 밑에를 가고 싶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하락을 하고 싶은 거면은 하락할 때 이 밑에 자리에 지지가를 찍거나 붕괴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거기 살짝 못 미치고서 되반등을 할까요? 정말로 하락이면. 오케이? 톡방에 한번 답해 보실래요?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 어떨 것 같아요? 얘가 정말로 하락을 하고 싶은 거면 네. 이 밑단을 지지선을 깰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살짝 못 가고 되반등을 시도할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하방의 에너지가 강하다면 보통은 무너져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얘가 여기 돌파될 때 매수를 따라가서 한 폭과 두 폭의 이득을 낸 거고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뭐 했냐면 지지가 6.85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승장이면 얘가 안 깨져야 되는데 무너지기 때문에 매도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게 종가 저가로 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저께 이렇게까지 폭락할 걸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랬으면 엄청난 이득을 얻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시장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예측을 해서 여기 꺾이니까 내려가겠지. 대충 한 이쯤 내려지다 올라가지 않을까? 많이 빠져야 오전에 이 자리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 대부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시장이 망가지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 지지가가 깨졌을 때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생방송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가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의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는 하락, 하루는 상승, 좀 잡을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강의 시청권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자박의 선물 옵션 매매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강의 받아보시면서 관련된 자료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 선물 옵션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초보부터 고수까지 정말 쉽게 이해하고 지금 방금처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 제공되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는 것조차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마지막 강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시간 앞에 좀 많이 썼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추세가 올라섰느냐 말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420.95에 오늘 종가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20 이상에서 끝난 거라 긍정적이다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한 이틀 정도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420을 깨지 않는 눌림 이후의 상승이라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낼 것이고 만약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폭 정도 대략 선물로 417.50에서 18 사이 거기를 깨지 않는 조정이라면 저는 시장은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봅니다. 패턴상으로 바라보시면 얘가 올라왔던 추세 패턴이 망가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올 때 이 추세대까지 회복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425.8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이 가격을 3거래일 안쪽에 회복하고 올라간다면 바로 강세장의 출발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3거래일 안에 여기 올라타서 돌파하지 못하고 요 근처 빌빌거리고 다시 무너진다면 시장은 다시 박스권 변동성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시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장을 바라보시면 어저께 406.40의 저가를 찍고 7.3P가 갭상승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는 계속 매수를 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17.50을 봤는데 17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되면서 물량을 왕창 잡아서 20에서 장중 매매 끝, 나머지는 이 위까지 끌고 갔습니다. 대단히 수익이 많이 났죠.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바라보면 아까 보셨던 콜옵션 있잖아요. 오늘 저희는 3.20, 3.50 요 사이에서 집중으로 샀어요. 근데 종가 얼마까지 갔냐? 7.35예요. 여러분 옵션의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면 아침에 산 게요. 얘 되게 비싼 거거든요. 30만 원대 중반에서 샀다는 게 70만 원대 갔다. 이 비싼 것도 더블 2배가 갔습니다. 근데 싼 건 얼마 가는지 아세요? 오늘 콜옵션 외가 저렴한 것들은 7배에서 14배까지 이익이 났습니다. 옵션이 이렇게 대단히 매력적인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종목을요. 내가 삼성 SDI 샀는데 SDI는 오늘 별로 못 올라요. 근데 오히려 반도체 만약에 오늘 SK 하이닉스 사셨다면 지수 얼마나 오를까요? 8%, 9% 상승하는 걸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종목을 고른 게 덜 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종목을 샀는데 빠질 수도 있어요. 선물 차트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종목 고르실 필요 없고요. 기준점 알고 지지가 저항가만 정확히 알면 매매하시기 편합니다. 오케이? 자, 선물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3, 4분 정도에 걸쳐서 주식에 관한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과 ETF는 단일 방향 상품입니다. 상승해야만 수익이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인버스 또는 곱하기 2, 곱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락장에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기준점을 아는 것이고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장을 바라볼게요. 어저께 곱버스 인버스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코스닥 150 인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장시세가 빠질 것 같으면 곱버스나 그냥 인버스만 사세요. 그거 말고 코스닥 150 인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이 빠질 때, 보통 장세가 하락할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이 빠져요? 대형주가 많이 빠집니까? 중소형주가 더 박살납니까? 대형주 10% 빠질 때 중소형주 20% 30% 빠지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펀더멘탈 약하고 회사가 약한 회사일수록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코스닥 150 얘네가 더 많이 빠지거든요. 어저께 보세요. 똑같이 장이 그동안 조정받는 과정에 얘는 어때요? 차트가 엄청 급등했어요. 그죠? 20% 이상 시세가 났어요. 바닥에서부터. 근데 이 곱버스라고 하는 건 끽해봐야 바닥에서부터 10%에서 한 13%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면 2배짜리 곱버스 사가지고 끙끙거리느니 차라리 장이 조정받을 때는 나는 뭐한다? 코스닥 150 인버스도 괜찮다. 오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간단하게 3분 동안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도주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이 망가질 때 우리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추세대가 깨지지 않은 놈, 그놈이 지수가 올라가는 가장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반도체 보시면 이번에 조정할 때 이 저가를 깬 적도 없고요. 이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조정이 나올 때 가장 견조하게 버티는 놈, 오늘 반도체 얼마 같습니까? 4.58% 상승했네요. 그럼 다음 주도도 반도체겠죠? 다음. 자, 근데 2차 전지 보세요. 그동안의 주도주였는데 아까 반도체랑 위치가 다른 거 보이세요? 요 저가를 깨버렸어요. 그러면 반등력이 약하겠지. 그죠? 다음. 자, 바이오를 보세요. 바이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셀트리온이 포함된 바이오가 있고 셀트리온이 포함 안 된 순수 바이오가 있어요. 오늘 제가 셀트리온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오늘 많이 올랐어요. 자, 상승 5.77. 그럼 얘는 보세요. 패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저점 깨고 땅굴 파든 거 이거 완전히 죽은 거잖아. 근데 너무 빠지면 낙폭과대로 세게 반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모처럼 반도체 마냥 이렇게 위에서 버티던 놈은 올라갈 때 더 강해. 그럼 여러분 똑같은 상승이어도 수익률은 4.58이지만 이 반도체가 더 수익률이 좋고 건강한 건가요? 아니면 바닥에서 5.77% 올랐으니까 야 수익률 높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걸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매매를 할 거면 내가 오래 살기 만수무강하는 매매를 하시고 싶으면 여러분은 어디가 있어야 될까? 반도체가 낫겠죠? 얘는 낙폭과대를 위한 단타고 의외로 저점 잡아서 좋은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에서 오늘 매수 신호가 떴어요. 보통 이것 때문에 많이 가거든. 그래서 전 이거 샀어요. 반도체랑 2개 샀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자동차 보세요. 그동안에 왔던 거. 얘는 저가를 어땠죠? 살짝 깼어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반등률 어때요? 2.84. 좀 낮잖아요. 그죠? 왜? 저가를 깼던 놈이기 때문에 시세가 망가진 걸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지 상승 전환이 아니라고. 그럼 자동차가 지금 당장 세게 갈 수 있냐고 묻는다면 시간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나?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제일 센 거잖아요. 다음. 여행 레저 아직 상승 범위 안에서 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반전이 아니라 그냥 눌림 조정 이후에 되반등이에요. 괜찮죠? 네. 자, BK 뉴딜 얘도 보세요. 저가 깬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아직은 버텨요. 그럼 얘는 만약에 요 자리를 돌파되면 무너진 자리를 돌파되면은 셀 것이고 반등의 목표가는 요쯤 보면 되겠죠. 올라타면 시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못 올라타면 시장은 단순 반등 이후에 또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여기 차트가 많이 갖고 왔는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거는 여러분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자료 올려드리고 제가 설명을 따로 톡방 안에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좀 욕심을 냈던 건 지수 시황에 관한 얘기를 앞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선물 옵션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지지가 저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간 안에 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꼼꼼하게 오늘 시장의 주도주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강의 자료를 정말 막 밤새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자료들 받아보시면서 장자방 전문가님의 도움까지도 꼼꼼하게 1분 1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전략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노란톡 들어오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선물 옵션 매매법 여러분들 강의 시청권 저희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쿠폰까지도 노란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거나 QR코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